한국이 미국을 제치고 중동 하늘을 제패할 준비를 마쳤다. 최근 KF-21 보람회의 도입을 협상 중인 중동 국가가 무려 7개국에 달한다. 더욱 놀라운 점은 그중 한 곳이 유럽 국가라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전 세계 방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한국은 2025년까지 2개의 우선 협상 대상을 선정하고 KF-21 수출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는 대한민국 방산업계가 역대 최대 수출 기록을 달성하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23년 한국 방산 수출액은 135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감소했다. 그러나 방산업계는 이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하고 2025년에는 240억 달러 이상의 수출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유럽, 동남아, 중동 지역에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 무기의 경쟁력은 기술적 성능과 가격 대비 우수한 가성비, 대량 생산 능력, 그리고 뛰어난 사후 서비스에서 나온다. 이러한 강점은 전 세계가 한국산 무기를 서둘러 구매하려는 이유가 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KF-21 도입을 희망하는 가장 유력한 국가 중 하나이다.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사우디는 독자적인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의 KF-21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이 F-35 판매를 거부하면서 사우디는 새로운 전투기 도입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사우디는 KF-21 블록 3 공동 개발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블록 3는 스텔스 성능 강화와 무인기 연동 기술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사우디가 투자에 참여할 경우 기술 지분이나 생산 라인 접근권을 확보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사우디 외에도 중동 전역에서 한국 무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K9 자주포, K2 전차, 8-50 경공격기 등의 인기가 높다. 이들 무기는 이미 실전에서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를 얻고 있다. 폴란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등 유럽 국가들도 한국산 무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폴란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 도입한 데 이어 KF-21까지 고려 중이다. 루마니아는 K9 자주포 도입을 확정하며 한국과 방산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방산 기술력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산업체들은 극초음속 미사일, 무인기, AI 기반 전투체계 등 첨단 기술을 개발 중이다. 특히 KF-21과 연계된 유무인 복합 전투 시스템은 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꿀 핵심 기술로 평가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 방산업계는 글로벌 시장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2025년 한국 방산 수출이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것이며 한국산 무기의 위력은 전 세계를 다시 한번 놀라게 할 것이다. 지난해 수주 목표치 달성에 성공하지 못한 한국항공우주, KAI가 올해 가이던스를 대폭 끌어올렸다. 수주 부진의 원인인 완제기 수출 사업의 목표치를 지난해 가이던스 3조 368억 원, 대비 17%, 실제 수주액 1,781억 원, 대비 20배 이상으로 각각 끌어올렸다. 최근 유럽을 이을 새로운 방산 수출 판로로 꼽히는 중동도 주요 지역으로 포함했다. KI의 지난해 수주액은 총 4조 9,022억 원으로 목표한 수주 가이던스 5조 9,147억 원과 17%의 차이를 보였다.
사업별로 따져보면 국내 사업과 기체부품 부문에서 수주 목표치 대비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며 지난해에만 각각 2조 원 이상의 신규 수주 물량을 쌓았다. 해당 사업의 수주 가이던스는 각각 1조 7,704억 원과 1조 1,075억 원이었다. 그럼에도 전체 수주액이 목표치와 비교할 때 마이너스 17%의 오차율을 기록한 배경에는 완제기 수출 수주의 부진이 있다. KI는 애초 지난해 가이던스의 절반 이상인 3조 368억 원을 완제기 수출 수주로 채웠다. 전년도 폴란드 납품을 시작한 경공격기 -50을 비롯해 회전이 커지 등 주력 기종의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완제기 수출 수주 물량이 예상과 달리 큰 규모의 금액을 쌓지 못하며 전체 수주 가이던스에도 영향을 미쳤다. 완제기 수출 수주 물량은 지난해 1분기 64억 원, 2분기 50억 원, 3분기 2억 원 등에 그쳤다가 4분기에 1,662억 원의 금액이 한 번에 쌓였다. 작년 말 이라크 정부와 계약을 맺은 커드 수출 1,358억 원, 이 물량에 들어가며 단번에 분기 수주액을 회복했다. 연말 수주 물량으로 지난해 1,800억 원대 수준의 완제기 수출 물량을 추가했다. 시장에선 KI가 지난해 이연 물량을 올해 완제기 수출 수주 목표치에 포함하며 공격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한 것으로 분석한다. KI가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FA-50, 페루, FA-50 카프 -21 등 지난해 완수하지 못한 수주 계약을 올해 완료하면 가이던스 달성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KI가 시장에 제시한 올해 수주 가이던스는 지난해 달성치보다 70% 이상 많은 8조 4,590억 원이다. 이 중 국내 사업 수주로 3조 5,748억 원, 완제기 수출 수주로 3조 5,621억 원을 채우겠다는 목표다. 가이던스대로 사업 물량을 확보하면 전년도 실제 수주 실적 대비 국내 사업은 67.1%, 완제기 수출은 1900.1% 각각 증가한 신규 수주액을 기록한다. 지난해 이연 물량 외에 새로운 기대주로 꼽히는 곳이 중동이다. KI는 지난해 말 중동 지역인 이라크와의 커지 계약으로 1,300억 원대의 수주 물량을 확보했다. KI의 이라크 수출은 2013년 T-50IQ 이후 약 10년 만으로 국산 헬기의 첫 해외 진출이라는 의미도 있다. 새롭게 판로를 확보하면 부품, 정비, 체계 업그레이드 등으로 사업을 확장할 뿐 아니라 인근 국가로도 수출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이번 이라크 수출을 발판 삼아 중동 지역 마케팅 활동을 지속 강화할 전망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UAE 등이 다음 수출 지역으로 거론된다. 완제기 수출 사업의 올해 목표 매출도 지난해 실제 매출 대비 2배 이상으로 키웠다. 완제기 수출 사업의 지난해 매출은 전체 연결 매출 3조 6,337억 원의 18%에 해당하는 6,404억 원이었다. -50 폴란드 납품으로 급성장한 2023년 매출 1조 470억 원, 대비 39% 줄었다. 회사 측은 폴란드, 말레이시아 등의 F-50 생산 납품으로 다시 한번 매출 성장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올해 완제기 수출 매출 가이던스로는 지난해 매출 대비 2배 이상인 1조 3,787억 원을 제시했다. 이는 전체 사업 매출 가이던스, 별도 기준 4조 870억 원의 3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ST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해외 방산 시장 공략을 위해 손을 잡았다. 이번 협력을 통해 각사의 강점을 살려 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향후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국 조선업의 입지를 확장하겠다는 전략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방위사업청은 HD현대중공업, 하나오션은 함정 수출 원팀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 양사의 협력은 각사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진행된다. HD현대중공업은 구축 하미지스함 항공모함 등 다양한 수상함을 건조하며 국내외 실적을 쌓아온 국내 최대 조선사다. 현재까지 102척의 수상함을 건조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하나오션은 국내 최다인 23척의 잠수함을 건조한 실적을 갖추고 있으며 장보고 등 한국 해군의 핵심 전력 구축을 주도해왔다. 최근 방산 포트폴리오 확대를 추진하며 해외 시장 개척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협력으로 두 조선사는 캐나다의 70조 원 규모 잠수함 사업을 공동 공략한다. 캐나다는 낡은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대규모 사업을 추진 중이며 글로벌 시장에서 다수의 기업들이 수주 경쟁에 나선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력을 단순한 기업 간 협업이 아닌 한국 조선업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팀 코리아 전략을 가동하는 첫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 조선업은 상선, 상업용 선박 분야에서 세계 1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특수선 분야에서도 최근 해외 수출을 확대하며 입지를 넓히고 있다. 특히 특수선 시장은 단순한 기술력만으로 수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출 실적과 납기 준수, 정부 지원 여부 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협력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보완할 경우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석정건 방위사업청장은 K함정 수출, 더 나아가 글로벌 해양안보 구축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아낌없이 원팀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다음 달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방문이 성사될 경우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등 국내 조선소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 3. 트럼프 내가 독재자 젤렌스키라 했어. 오커스 묻자 그건 뭐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정 체결을 하루 앞두고 말을 뒤집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선거 없는 독재자라고 일갈한 지 8일 만이다. 27일 현지 시간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회담한 뒤 기자회견에서 젤렌스키를 여전히 독재자라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내가 그랬다고 믿을 수 없다고 답했다. 트럼프는 우리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협력하고 싶고 그와 함께 일할 것이라며 실제로 젤렌스키와 나는 매우 관계가 좋다.